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좀 재미있는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. 바로 이 오킨스 전자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제 뭐 이 오킨스 전자 CLX 관련주라고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알고는 계실 겁니다. 그런데 남들이 다 아는 뉴스를 보려고 또 제 영상을 보시는 건 아니니까, 자, 우리가 이 오킨스 전자에서 정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이 상승에 대한 각도입니다. 각도. 여러분,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대우건설이나 이 대한강통신을 보면 이 애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죠? 네, 바로 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또 빨랐다는 거죠.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추세가 나올 때들, 그죠?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상승이라는 건요. 일단 추세를 제대로 타고 가게 되면은,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더 급하게 오른다는 겁니다. 더 급하게. 그래서 이 차트상에서는 이 상승이 이렇게 포물선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포물선으로.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강통신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종목, 이 테마가 이 과열 파동을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, 이거를 냉철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그 과열 파동이 진행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.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? 바로 시세라고 부르죠. 시세. 자,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이 수만 가지의 매매 방법이 있지만, 하지만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, 그것 또한 엄청난 기술이고 하나의 스킬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오킨스 전자, 저는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. 이제 막 이 포물선의 각도를 좀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다뤄보려고 하는데,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1초만 투자해서 아래에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, 자, 일단 이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려면 이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,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이번 이 이란발 악재가 나오고 나서 현재는 이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구간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뭔지 아세요? 보면은 바로 이 삼성전기입니다. 삼성전기. 이 삼성전기가 왜 이번에 고점을 돌파하고 이미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? 바로 이게 이 기판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. 자, 그리고 소형주 중에선 지금 가장 핫한 테마가 뭐냐 이겁니다. 네,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대한강통신, 뭐 계속적으로 제가 채널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 대한강통신이죠. 바로 이 광통신 관련주입니다. 광통신. 더 빠르게 보낼 수 있는 회선이죠. 자, 왜 이 삼성전기가 가고 이 대한강통신이 가는지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지금은 이 AI 시대에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데이터는 정말 이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,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많죠 지금 데이터들은. 근데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보내는 이 속도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. 이 속도. 그러면서 이 방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더 넓은 대역폭, 더 빠른 인터페이스가 절실한 상황인데, 그래서 뭐 기판이나 광통신 이런 쪽이 가는 건데, 거기서 또 바로 하나 더 튀어나온 게 뭐냐? 바로 이 오킨스 전자 CLX입니다. 자, 그래서 CLX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, 쉽게 말해서 이 CLX는 이 메모리 공유 및 무한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무한 확장. 확장이요. 자, 기존의 방식은 이 CPU에 붙일 수 있는 메모리의 개수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 CLX는 그거를 이 확장을 해주는 거예요. 무한대로 좀 붙이게 해주는 거죠. 이게 좀 쉽게 비유를 하면은 미친 듯이 차들은 많은데, 그러니까 도로가 엄청 좁은 겁니다. 차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. 그래서 이 CLX라는 게 이 도로를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. 더 많은 차들이 갈 수 있게끔. 자,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, 자, 삼성전기 같은 이 기판 관련주들이 가고, 그죠? 이건 이제 고성능 칩을 더 박을 수 있는 더 크고 이 튼튼한 땅을 만드는 겁니다. 여기 기판에 칩을 박는 거니까. 그리고 나서 이 광전자 같은 이 회선주들이, 이건 이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쏠 수 있는 광 케이블이죠. 쫙 까는 거예요. 스피드를 내기 위해서. 그러면서 이 오킨스 전자의 역할은 뭐냐? 자, 땅도 있고 그리고 케이블도 있어요. 이제 이 기판 위에서 수많은 이 메모리 칩들을 이 CLX 방식으로 실제로 연결하고, 그죠? 연결하고 이제 잘 돌아가는지 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?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오킨스 전자라는 거죠. 자,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?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시장이 단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이 AI 시대를 완성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연장선들인 거예요. 그래서 이 꼭 필요한 이 차세대 기술주들이 현재 순서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악재가 서서히 거치는 이 시점에서, 즉 조정에 대한 마무리 단계죠. 여기서 뭐 삼성전기, 대한광통신, 거기 이제 이 오늘의 오킨스 전자까지 이렇게 치고 나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주식에서는 이 조정에 대한 반등이 진행이 될 때 강하게 치고 나가는 애들, 얘네들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. 왜?
이 다음 추세가 진행될 때 결국 이 반등 때 빨랐던 종목들이 추세를 만들 때 더 강하게 계속 달려주고 치고 올라가니까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죠. 그죠?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르잖아요. 근데 이 오늘 이 오키스 전자도 드디어 이 출발 선상에 같이 섰다는 겁니다. 보이시죠? 조정장에도 횡보에 대한 조정을 만들고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고점을 치고 있는 애들. 그럼 얘는 큰 그림에서는 1차 상승 이후에 긴 조정파가 진행이 됐고요. 여기가 조정파가 되겠죠. 그리고 2차 상승 이후에 여기서 우상향 조정이 나온 겁니다. 그리고 이 다음 파동이 현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상승 각도를 키우는 그 작업을 이제 해줄 차례가 됐다는 거죠.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요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보는 맥점 차트를 볼 건데 차트를 대입을 해보면 보신 대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그 구간을 이렇게 이제 밴드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낸 차트입니다. 보시면은 최근에 이 조정이 나온 시기에도 엄청나게 조정이 이뻤죠. 세력들이 따박따박 매수하는 구간이 그대로 보이네요. 자, 그런데 이 앞에 라인에서도 어때요? 밴드를 지지로 점점 파란 밴드를 최초 지지로 노란 밴드를 지지했죠.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노란 밴드를 지지를 하는 거잖아요. 이걸 이제 우리는 추세라고 보는 건데 이걸 제가 어디서 많이 봤어요. 바로 이 대한강통신에서 봤던 그림이라는 거죠. 이 상승 초입에. 보이시죠? 따박따박 세력들이 매수를 하는 그 자리들이 한눈에 보인다는 거예요. 이렇게 지지를 잘 만든 종목은 결국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면 말씀드린 대로 상승에 대한 각도를 키우는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. 제가 말한 시세죠, 시세. 그러니까 이런 걸 노린다는 거예요. 이 시세에 대한 확장 국면. 자,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소름 돋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오킨스 전자를 언제부터 이야기를 했냐면 자, 보자고요. 자, 제가 이 이야기를 2개월 전부터 해드렸던 거예요. 천수닥이 돌파가 나오면서 이 13,000원 라인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 벌써 24,000원이 된 거죠. 이때 이제 이야기했었던 게 조정이 발생하면 이 삼성전자가 횡보를 뛸 건데 그때 이제 테마주 장세가 나올 거다. 그죠? 공윤도 장세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우리기술, 대우건설, 그러니까 원자력 재건, 뭐 엄청나게 지금 광통신부터 테마주들이 지금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 시대가 진짜로 온 거죠, 여러분들. 그러면서 이 오킨스 전자도 엄청나게 올라온 건데 여러분, 그런데 18,000원일 때부터 이야기했던 게 이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될 텐데, 그죠? 이때 이제 영상 올려드린 건데, 근데 지금도 제가 이걸 팔라고 문자를 안 보내드리고 있죠.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오히려 매수를 하라고 있으니까요.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. 여전히 이 오킨스 전자는 우리가 앞으로 봐줘야 되고 이 지속형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CLX로 가는 거다.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거죠. 그러니까 큰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이요. 물론 오늘 이 20%가 넘게 급등을 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때는 이렇게 밴드에 터치를 할 때나 아니면 유의미한 움직임 나올 때만 보내드린 거죠. 뭐 돌파를 했는데 뭐 이 라인에서 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올려칠 때. 자, 그래서 이 오킨스 전자 조만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 포물선을 좀 완성을 하는 이 가속도에 대한 파동에 좀 진입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그 신호가 발생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.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여기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유의미한 움직임, 뭐 밴드를 터치하거나 아니면 이 상승에 대한 이 눌림목에 대한 자리가 되겠죠. 돌파 이후의 눌림목. 그 자리가 오면 매수를 해보자고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앞전의 눌림목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현재에 대한 상승을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.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. 앞으로 진행될 이 과열 파동 함께 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
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,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,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,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,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,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,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
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.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